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김에 계속 이준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총선 때쯤에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는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란 거는 결국에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이준석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준석의 대선 주자 지지율 3%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 1%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한 2%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 1%, 2% 나오다가 뭐 신당 창당 가능성 운하고 앉아 있을 때 한 2%, 3%, 그리고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4%,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2%, 3%, 2%, 3% 이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잘 봐줘야 3%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빈도 같은 걸 봤을 때 이준석이가 마치 한 30%나 되는 거를 그런 정도의 지지율을 차지하는 것 마냥 그렇게 언론에서 자주 불러주고 자주 취급해주고, 이준석의 그런 되도 않는 얘기들을 갖다가 언론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인데, 이 이준석의 지지율,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극소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 세계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거나 개혁신당을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제 유튜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댓글을 단 적은 있지만, 그 온라인에서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뛰쳐나갈 때,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만들 때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한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이다,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만들 때 영남권에서만 최소 30석 이런 것들을 운운하고 앉아 있었고, 별소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혁신당을 만들고 뭐 얼마 안 돼서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니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땠습니까? 양양자하고 합치기 전에는 거기는 원외, 아주 취급도 해주기 어려운 원외 군소 정당에 불과했고, 양양자하고 합쳤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합쳤습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당명을 한국의 희망으로 바꾸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하고 합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개혁신당의 당명을 한국의 희망으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개혁신당으로 하자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 개혁신당으로 가겠다. 양양자만 한마디로 상당히 뭐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누구나 다 이 결말을 알고 있었는데 양양자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뭐 그 양양자 책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겨우 한석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공통분모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뭡니까?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금태섭,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원욱, 조홍천의 무슨 이름도 이제 원칙과 상식 2인방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4석을 얻었는데, 결국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제명당에서 무소속 이렇게 국회를 배회하고 있던 양정숙이라고 이 무소속 비례대표를 데리고 와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 이준석이가 했던 말, 또는 이준석이를 따라다녔던 뭐 천하람 이런 자들이 했던 말, 그 다음에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제가 정당 지지율을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개혁신당의 지금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이 3%, 이준석이도 대선주자 지지율이 3%. 그러니까 개혁신당 애들이 이준석이를 계속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총선 때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네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지 않느냐. 너네 기존의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 상대로 거의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국내임 망한다. 우리 개혁신당이 국내임 대체한다. 우리가 흡수한다. 우리가 접수한다. 지금 심지어 허은하,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개혁신당의 대표가 허은하입니다. 허은하. 그 허은하가 최근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국내임 인수합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바람, 그들의 희망사항과는 정반대로 왜 개혁신당 지지율은 이렇게 처참하냐? 왜 개혁신당 지지율은 잘해야 3%냐? 왜 국내임 지지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7월 4주차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7%, 조국당이 9%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바로 36%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하나가 이 이재명 당과 조국당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또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국내임 지지율이 꿈틀꿈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때 왜 그 개혁신당은 도무지 오를지를 모르느냐. 그 개혁신당 지지율에다 누가 강력 본드를 발라놨느냐. 왜 항상 3%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의문이 드냐면 총선 때 이준석이가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개혁신당 너네 만들면 뭔가 잘 나갈 것처럼 개혁신당이 뭔가 돌풍을 일으킬 것처럼 이준석이 너 맨날 안철수 무시했지 않냐. 안철수한테 무슨 톰 이랬지 했지 않느냐. 그 안철수가 옛날에 국민의당 만들고 얼마나 그 녹색 돌풍 일으켰느냐. 안철수 신드롬도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이준석 근데 나가서 뭐나 할 것처럼 큰소리 치고 앉아있더니 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 비판들이 있었을 때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개혁신당 지지율 3% 나오는 거 그거는 여론조사 할 때 이준석 당으로 안 물어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황당한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때 이준석이가 이런 변명, 해명,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또 3%나 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내모 분명히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준석이 주장에 따르면 정말 이 한동훈이라는 무능력한 비상대책위원장, 무능력한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총선 이게 선거 또는 정치에는 전혀 문외한인 이런 한동훈 때문에 결국에는 총선에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전국선거에서 이긴 당대표인데 한동훈은 빵점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이 당대표를 맡은 국민의힘은 지지율 올라가는데 아니 그 정치 고수, 정치의 신, 선거의 신 별의별 거를 자처하는 듯한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했고 이준석이가 사실상 그 당을 만든 거나 다름없고 이준석이가 지금도 그 당의 실질적인 대표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저 개혁신당은 도무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준석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3%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이준석에 대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이준석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얼마나 그 3% 개혁신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의석수, 당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언론 매체 등장 비중이 정의당보다 많을 이유가 없는데도 거대 양당, 여기서 말하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합니다. 거대 양당에 버금갈 정도로 보도 빈도가 높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3%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국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에 발표했다. 그에 따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다. 이어서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각 3%를 기록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지율은 각각 1%, 무당층은 21%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부터, 더 정확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1차 징계를 받고 나서 지금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일 때부터 대다수 국내 언론 매체에 띄워주기가 개시됐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취지의 작업들이 진행됐지만 이준석 당의 지지율은 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국내 정치판에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을 떨던 언론 매체들,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 가능성 몇 퍼센트 운운하고 앉아있던 이준석 대표의 언행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월 2일입니다. 같은 회사인 갤럽에서 이틀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8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은 개혁신당으로 보면 이름이 잡혀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하다가 개혁신당으로 가면서 당명 인지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희가 창당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명이 알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8%에서 3%로 줄었다는 말인데, 이준석 대표의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다. 틈만 나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 대표가 내세운 논거 자체가 거짓이다. 개혁신당은 1월 20일에 출범했다. 그 전 창준이 시기부터 숱한 언론 매체에서 융단 폭격식으로 개혁신당 소식, 이준석 당시 정강정책위원장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는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에서는 개혁신당이 아닌 이준석 당이라고 물어봐서 지지율 8%를 기록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를 받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 정의당 3%, 그 외 정당 4% 등이다. 개혁신당은 3%를 기록한 정의당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 외 정당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정의당이 3%였고 그 외 정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3%보다도 못했다는 게 바로 이 이준석 당 개혁신당의 성적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등과 함께 그 외 정당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틀 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8%가 나왔다는 취지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그가 언급한 8%는 무엇인가? 이는 정당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 나온 수치다. 한국갤럽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를 찍게 되어 있는데,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먼머님께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지율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미 앞서 정당 지지율을 물었으므로 다시 정당 지지율을 묻는 취지로 질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다른 당을 지지하지만 총선 때 가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 이준석 당을 찍어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한 한국갤럽이 이틀 전 조사에서는 이준석 당이라고 해서 지지율 8%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개혁신당으로 물어봐서 지지율 3%가 나왔다는 취지의 이준석 대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은 세계일보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시 표를 줄 정당을 물을 때 개혁신당이란 명칭을 언급했다. 정당명 언급 순서는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기본소득당, 5. 진보당, 6. 개혁신당, 7. 이낙연 신당 등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조사 당시 이 업체는 이준석 당, 이준석 신당이라고 묻지 않았다. 따라서 지지율 3%란 결과에 대해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하다가 개혁신당으로 가면서 당명 인지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운운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총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만든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주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빼고 다 알 겁니다. 최소한 이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 또는 그 이후에 이 정치 과정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다 알 겁니다. 또 심지어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존재 자체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 했던 주장들은 다 사실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 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제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 당은 지지율이 계속 3%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준석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이준석의 한계고 이게 바로 이준석이와 함께 나가서 당을 만들었던 천하람 허은하 뭐 이런 자들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주친 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정말 극소수 지지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 당은 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저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고 그 이준석 당이 개혁신당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결국에는 저들끼리 갈라파고스의 섬에서 마치 이게 돌연변이가 되듯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남의 당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준석이는 남의 당원들과 남의 당 지지층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뽑은 당대표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전혀 없이 자기의 희망상을 읊어댈 필요도 없다. 자기 당이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내임 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그 전당대회에서 이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국내임 지지율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러분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5%입니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이재명당 지지율은 똑같고 조국당 지지율은 2%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준석 당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3%.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재명 당도 그대로고 조국 당은 떨어지고 이준석 당은 그대로고 결국에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이 어느 누구한테 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이런 걸 봐도 과연 이준석이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무슨 나의 대체제가 안 되니 한동훈 당대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쟁 상대 되느냐 결정될 것 이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신경을 끄고 애초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그 개혁신당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선도선 잘 살려고 한 그 개혁신당이나 잘 운영을 해라 이런 조언을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개혁신당 지지율 앞으로 얼마가 될지 뭐 조금 오를지 조금 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3%를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국내임 일각에 있습니다. 원희룡도 그랬고 나경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윤상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거의 뭐 나는 선거 때 이길 수 있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지만 이준석은 그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정확하다는 식으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 이준석과 관련한 또는 그 이준석을 따라 나간 그런 자들과 관련한 또는 유승민과 관련한 그런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런 허위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준석에 대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채널을 좀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